대표님은 지금 뭐 어떠세요? 지금 채널 운영하는 건 잘 되고 채널요? 계세요? 아니면 만족하세요? 아니면 채널은 제가 노력한 것보다는 그래도 잘 괜찮은 거. 물론 훨씬 미미한데 노력보다 괜찮다는 얘기는 대충 하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일을 그만뒀을 때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올해 3월에 올 3월에.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하반기엔 다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 영상은 거의 뭐 쇼츠만 2개 올렸을까 한 달에 하여튼 그래서 그냥 거의 요즘 약간 방치됐는데도 그래도 매일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일단 감사하고 네. 근데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구독자 몇 명이세요? 저는 1060명? 1060명. 네, 그래서 저의 2배시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저는 요 채널은 이제 더 저는 지금 처음에 챗GPT를 스마트폰으로 쓰는 게 너무 신기해서 처음에 3월에 그게 너무 신기해서 옆에 있는 사람 알려주니까 다 너무 좋아하길래 첫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와가지고 사실 첫째, 둘째 영상만 그렇게 빵 터지고 나머지는 그냥 미미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사업이 맞춤형 그림책을 만들어주는 사업이에요. 와. 이거 지금 그림 채널이에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그런 거 AI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지금 채널에 올라간 영상들이 그런 거로 돼 있어요? 최근 건 그래요. 네. 지금 거는 예. 그래서 처음엔 어땠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거 챗GPT를 스마트폰으로 오케이. 네, 활용하는 알겠습니다. 거. 계속 말씀하세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 여기서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제가 맞춤형 그림책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뭐가 어려운 점이냐면 이게 한 사람의 책을 만들어주는데 공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이게 단가랑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 자동화를 좀 최대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상반기 코딩을 좀 배웠어요. 비즈니스 박수. 네. 그래가지고 코딩의 기초는 있는데 네. 지금 이거를 자동화할 만한 실력은 아직은 없어요. 네. 이거는 계속 공부를 할 계획이고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늦지만 C 언어 배우신 거예요? 저는 자바스크립트로 리액트 이쪽을 했어요. 리액트 요즘 리액트가 대세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그림책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오픈어님이 이런 그림 AI 분야에서는 되게 핫하시거든요. 오픈 채팅방 같은 데 있으면은 누가 AI 오픈어님 영상 이렇게 올려주면서 그거 보라고 추천하고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뵙고 싶어가지고 근데 오늘 처음 뵀는데 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도 되게 배우고 싶지만 이게 이래서 처음에는 오픈어님 영상이 나왔을 때 같이 출발해서 이렇게 보고 배우는 수준이었는데 네. 어느새 이제 저 전문적으로 가버리시니까 이제 진입할 수 없는 영역이 돼버린 네,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오픈어님 하시는 것도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맞춤형 그림책 사업을 하고 싶고 근데 제가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거든요. 제가 사회를 가르치는데 중학생이요? 고등학생 가르쳐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이번에 큰 행사를 한 700명 되는 애들을 한 이틀 동안 강의를 막 돌려야 되는 행사를 맡았어요. 그럼 신청도 막 엄청 복잡하고 그거를 인원수를 막 또 나뉘고 출석부만 뭐 몇십 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했는데 챗GPT로 이렇게 함수 조금씩 배워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 결국은 이거를 계속 챗GPT랑 싸워가지고 딱 누르면은 시트가 60개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와 미쳤다. 그래가지고 이게 된다니. 그래가지고 또 챗GPT한테 더 할 수 있는 거 물어봤더니 강사님들이 또 이제 여러분이 오시는데 다 시간대랑 뭐 강의 장소랑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표만 있으면은 챗GPT한테 가르쳐준 대로 또 이렇게 딱 하면은 매일 한 번 또 빵 가는 거니까 이런 일이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는 가능한 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코드도 어차피 이렇게 배우긴 했지만 혼자 한 줄 두 줄도 못 짜는 실력인데 챗GPT가 알려준 것대로 하니까 그게 한 번에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동화에 대한 사이트를 채널을 하나 다 새로 하고 싶다. 요거는 그림책 관련된 거는 지금 요 채널에서 키우고 이런 업무 자동화에 대한 것도 좀 해보고 싶다. 왜냐면 자동화는 제가 계속 공부할 영역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잠시만요. 일단 두 개로 나눠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둘 다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많아서
일단은 그 학교에서 사회 가르치신다는데 존경스럽네. 저 막내 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은데 영어 교사예요, 고등학교. 그냥 죽을라 그래요, 힘들어서. 그렇죠. 진짜 힘드시죠, 선생님. 옛날에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요즘 빡셈의 대상이잖아요. 빡세. 오늘 아까 신샘의 영향이 있어서 아이고 진짜 힘드신데 그 상황에 유튜브 하시면서 그것까지 하시고 그리고 원래 초등학교 교사 하고 싶으셨었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 미술을 하고 싶었고 미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알겠다. 미술 접고 그 다음에 심리학이 하고 싶었는데 또 담임 선생님이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또 접고 그래서 그냥 이제 뭐 교대 사범대 이런 쪽 원서 쓰고 그 원래 뭐 또 수학교육과도 복수 전공하려다가 뭐 또 그 과목이 어려운 것 같아서 막 이렇게 헤매다가 사회 선생님이 됐는데 너무너무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 창의적인 세계를 계속 꿈꿔왔는데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걸 선택하게 권고를 했으니까 그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가 집에 짐 안 주려고 내 방향을 바꾸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나도 미술하고 음악이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서울대 미대냐 음대냐 이럴 때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 안 내준다 그래갖고 인하대 교육학과 갔어요. 4년 장학생으로 등록금 안 내주는. 저도 교육학과인데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은 그쪽인데 피아노도 끝내주고 지금 작곡을 하는데 그 기독교 CCM 보험선거를 2,000곡인가 작곡을 해서 나중에 한이 되니까 결국에 나이 먹어서 67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야? 57세인데 나중에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결국엔 자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이니까. 그 동화 그림 때문에 그걸 하셨는데 근데 웃긴다. 그럼 그 다음 거는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걸 편하게 하는 툴을 만들고 있다면 나는 그림쟁이가 되고 싶은데 결국엔 사업가로 가시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와우. 저는 제가 사회교사인데 임용고사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사회를 너무 싫어하니까. 이거만 피면 잠만 자니까.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기간제니까 저는 매년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을 구하는 거는 쉬운데 거기서 원하는 강점들은 반복적인 일을 잘하고 계획에 맞춰 똑같은 걸 계속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거기 있는 선생님들보다 못하고 난 창의적이고 더 이렇게 애들하고 뭔가 자유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거 하면은 민원 들어오거든요. 교육계 주원규 PD님인데 그쵸 지금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영상 아마 나갈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죠? 딱 그 준비가 되셨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이게 진짜 내가 이 부분은 탑이다. 학교 업무를 그러니까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교 업무를 알면서 프로그램을 할 줄 아는 그 AI 쓸 수 있는 사람 중에 나는 진짜 손꼽히는 사람이다라는 게 확신이 더 들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AI랑 교육을 접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름 되면 부트캠프나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보고 왜냐면 교사 대상으로도 내년에 부트캠프가 계획이 돼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네.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오케이. 그래서 나라에서 그걸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교사 연수에 대한 예산도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내가 교사들한테 필요한 저는 그 AI나 이렇게 온라인 수업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들 연수해주면 막 더 가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학교 사립이세요? 공립이세요? 지금 올해는 공립이 지금 있어요. 지금 공립이 있어요. 근데 매년 이제 바뀌는 건데. 혹시 이런 사업하는 거 좀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이제 제가 계약이 10월 말까지거든요. 올해 끝나요? 네. 그래 이제 1월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인데 집안 상황에서는 우리 남편은 그냥 계속 교사를 했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내가 부인이 교사하면 좋지. 내가 잘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제 기회를 줘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있죠. 제가 듣다가 다 듣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그거 사업하시라. 무슨 사업? 방금 전에요. 말씀하신 거. 교사들 AI로 일 쉽게 만드는 거 자기 시스템. 왜 그러냐면요. 교사분들이 저 막내 동생이 교사를 알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 5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뭐 대신 총으로 맡아서 하는 일 그런 거 뭐라 그래요? 부장님 그런 거? 네, 뭐 부장님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일 되게 많잖아요.
교사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특히 그때 영상 막 찍고 그러던 더 힘들었잖아요. 쉴 시간이 없어. 이분들은 학교를 집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은데 가져가야 돼. 학교를 집으로 안 가져가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맞죠? 학교를 집으로 안 가져가게 만드는 거고. 지금 교사 기간 끝나시면 할렐루야죠, 이거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할렐루야. 이거 알려야 돼요. 알려서, 저분이 이런 경력이 있던 분이 저랬네? 그러면 뭐 찾아오냐면, 그 사업하고 같이 하시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아이템인데. 혹시 투자 제안이 들어오면 저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돈 안 주셔도 되는데, 이 인간이 사짜인지 아닌지. 예. 전 뭐 지원도 많이 해봐줬는데 나중에 결과물 보면 아니까. 근데 이건 스스로 사업하셔도 돼요. 큰 돈이 들어가질 일 아니고 쓰게 되면 이건 구독 모델이네요. 구독 모델이 그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구독 모델로 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해당 솔루션을 쓸 수 있게. 얘를 지금 앱2라고 PC에서는 EXE 파일로, Z 파일로 해서 C 언어로 해갖고 프로그램으로 감싸면 좋겠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쓸 수 있게 아무나 먹지 못하게 그걸 IP당 하나로 쓸 수 있는 식으로까지 락인을 묶어가지고 월 단위 몇만 원 단위로 받으면 더 많이 버시겠는데 그러면 취미생활 그거는 사업하러 가고요. 나 스스로 힐링시킬 생각으로 이 채널을 키워가시면서 여기서 이제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면 취미를 즐기시면서 더 그쪽을 더 만드시고 그쪽을 그림책 같은 거를 출판하시고 아까 저 밑에서 그 불 뗄 때 우리 얘기 나왔던 거 있잖아요. 혁명의 팡파르 그 책 읽으셨어요? 혁명의 팡파르라고 일본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코미디언 하고 팬들이 많고 7만 명한테 구독 모델로 얘가 지금 자기 아이디어 이런 거 주면 한 달에 10,000원인가 기부하는 사람이 7만 명, 7억 정도가 이제 들어오고 그 친구가 애니메이션 쪽 그런 그림 그리는 친구들을 다 팬을 모아서 그 친구들하고 영화 만들었어요. 그 책 꼭 읽어보세요. 모모의 팡파레? 혁명의 팡파르. 예, 그거 만들었거든요. 그거 만들기 위해서 조협해서 그때 친구들하고 쉐어도 나눴겠지만 그 영화 나간 다음에 팬들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에 4억씩 후원비. 아까도 지금은 근데 그런 시대예요. 그거를 한국에 도입해서 그 사람들이 구독자를 카페나 인스타나 메일이나 이런 거로 어떤 사람들은 하고 안 하는데 쟤는 비즈니스로 가니까 저거 하겠지 그러는데 그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나한테 연락처를 줬을 때 내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만들어서 그거 모으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모으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랜선으로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전문가인 거야. 그 사람보다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아는 게 영광스러워. 그 대화를 다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일반 고객들 댓글에 답변 안 해줘도 그 사람들 그게 답변해주면 끈끈해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 다음 작품을 기다려요. 그런 친구들은 요즘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내 팬층이 메일층이 만들어지죠. 그럼 내가 출판사에다 메일을 쫙 보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그 고객들한테 우리 구독자한테 내가 이런 책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금액에 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그 만들면 사시겠어요? 미리 예약 걸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1,000명이 모였다? 아니면 500명이 모였다? 그럼 출판인사 다 해줘요. 출판사에서. 왜? 인쇄비는 나오니까. 지금은 요 분야에서 지금 이 분야에서 그만큼까지 모으는 거는 더 힘든 거니까. 근데 얼마 전에 영상에서 했던 말인데 요거를 배우고 싶어서 꿈을 키우는 애들이 많으니까 한 명 한 명이 처음부터 지금 오면 나중에 큰 팬이 된단 말이에요. 걔네하고 같이 책 만들면 펀딩하듯이 돈 모아서 해도 저자 이름 싹 넣어주고. 그럼 지금 2024년 트렌드 코리아 2023년 트렌드 코리아 그 책 누가 써요? 다 제자들이 주교들이 쓰잖아. 근데 김난도 교수님만 얼굴 나오고 맞아요. 맞죠? 근데 거기 제자 이름들 나와요 매년. 그 사람들이 교체돼 이렇게. 근데 그분들은 그 책의 공당 저자였다는 거로 또 스카우트지. 다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차분히 돈 사업거리는 그쪽에 생겼으니까 차분히
근데 사람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 아이템 그거는요, 대한민국의 선생님들 제가 볼 때 한 달에 월차 2번 주시는 것 같은데요. 되게 좋은 서비스니까 꼭 하세요. 한 달에 월차 이틀은 주시는 것 같은데 전국에 그 교사들 얼마나 행복한 일을 만드는 거. 돈 제대로 받아야지. 예. 이거는 나오기만 해도 선생님들이 다 줄 서겠는데 제가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혹시 미리 참여해서 써보실 분 펀딩 하듯이 와드지 펀딩. 이건 와드시에 올려야겠다. 내 걸 보면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애기 재울 때 이거 어깨 매는 거, 그거 이렇게 앉는 걸 만든 사람 해외 진출했잖아요. 지금 그거 하시는 거 느낌이에요. 네. 지금 약간 그 느낌 나거든요. 네. 내가 지금 이 일을 벌려서 교사로서의 봉급이 적어지는 시간을 1년만 참아주고 그러세요. 또 있어요? 또 그림이 거의 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학교를 그만둬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를 이번 겨울 안에 이제 저는 그래서 남편한테 1월, 2월 안에 내가 성과를 내고 나는 학교를 돌아가지 않는 게 내 바람이다. 많이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생기부 시즌이거든요. 생활기록부. 그게 GPT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조금 나와 있긴 한데 선생님이 딱 적용할 만큼 엄청 좋은 게 많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연구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생기부를 편하게 하는 방법이 괜찮은 걸 올리면 분명 선생님들한테 이건 반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몇 가지로 해서 이번 겨울에 좀 이걸로 해가지고 책도 쓰고 뭐 이렇게 그래서 학교 교사 연수도 수요가 되게 많으니까 AI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아예 나는 전 내년에 가고 싶은 게 제 소망인데 그런데 그게 속도가 안 나오면 그냥 학교로 일단 돌아가면 또 사업은 못 하는 거니까. 왜 혹시 지금 기간에서 퇴직금 나오세요? 퇴직금 지금 안 나오죠. 지금 안 나오죠. 네. 남편 일하세요? 네. 전 이거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만든 게 증명이 될 거를 보려면 채널을 들어가 보게 되는데 교사가 약간 방향이 틀려 보이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원고도 만들고 하는 유튜브가 일반인들이 선생님들이 봤을 때 유튜브 선생님이 유튜브로 1000명, 2000명의 구독자를 만든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거로도 이미 그러니까 유튜브도 1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림 쪽을 하면서 교사를 병행하는데 남들은 쉴 틈도 또 유튜브도 키워가면서 그 프로그램까지 만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능력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팔아 뷰트리처럼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기본 타겟팅 잘 하고 그리고 영상에다가 이걸 어떻게 해서 속도를 어떻게 줄이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예시들을 좀 올려가면서 그리고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와드지 펀딩까지 같이 하면 돼요. 와드지 펀딩에서 수수료를 걔네가 20-30% 떼거든요. 직접 그냥 펀딩을 받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PDF 옛날에는 PDF가 크몽에만 올라갔지만 이제 개인 채널화 시키는 게 수수료 때문이거든요. 20%를 스마트 스토어로 바꾸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직접 시도하시는 것도 왜냐면 와드지에 들어가면 다른 서비스하고 평가되니까. 그리고 요즘 거기 사자들이 너무 많아서 의심할 수도 있으니 직접 하시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연합된 사람들이 차라리 챗GPT 평범한 사업가님이나 유튜브 신세님도 도와줄 수 있겠고 저도 다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런 괜찮은 게 있다는 거를 챗GPT에서 괜찮은 게 있다는 홍보를 해줘서 팬이 붙게 만들죠. 이거는 대표님이 평범한 사업가님께 네, 인사이트를 드리면은 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바로 돈이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구독 모델은 신청하면 속도 들어오고 펀딩 모델이니까 개발 완성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 우리가 보증하면 되고. 제가 챗GPT를 활용해서 이렇게 내 업무를 하는 방식을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도 되겠다. 알려주는 것까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만들 줄 알았으면 당연히 프로그램 만들었을 텐데. 그럼 전자책부터 팔면 되겠네. 전자책 팔고 그리고 강의한 조원규 PD님 강의한 만드는 거 보면 제목만 딱 넣고서 나머지 말로 푸시잖아. 이 영상 쭉 찍어서
영상 찍어서 무료 영상을 일부러 앞에 맛보기를 집어넣고 클래스 원원에 제안해서 거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 원원에 들어가면 교체 비용은 많이 나겠다. 유튜브 신세님이 그 일요일마다 9시에 그 강의를 외부 강사를 모집을 하세요. 무료 강의를. 그러니까 매주 그 일요일 9시에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무료 강의 1시간 정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강의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본인 이제 유료 강의 오픈을 한다든지 전자책 판매 하시거든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그것도 연결하고 클래스 원원까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클래스 원원 들어가고 그거는 없는 분야면 최고인 분야입니다. 거기는. 감사합니다. 클래스 원원에 없는 분야거든요. 신스님도 그쪽을 하시면은 뭐 수수료 뗄 게 없으니까. 네, 맞아요. 개인으로 하시는. 그러고 교수님들은 안 돼요. 요즘 주교한테 다 시켜버리니까 안 되고 선생님들의 성공 사례를 몇 가만 좀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프로그램을 팔지 않더라도 전자책 팔고 내가 팔고 남한테 가르치면 내 성능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내 성능이 더 올라가고 그거로 훗날에 프로그램까지 만들지는 그때 정하고 전자책만 해도 엄청 팔리겠는데 그러게요. 고가로 팔 수 있겠어요. 고가로 팔 수 있겠고 제가 시장에 지금 없는 것 중에 자꾸 뭐를 하면 프로그램을 생각하니까 없는 것 중에 전자책을 락인 시켜주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전자책의 컨텐츠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게 하고 선생님들이 편해지게 만드는 거를 사례를 만들어서 이거 사례 만들 때는 자청님의 그 이상한 마케팅의 웹페이지를 갖다 웹페이지하고 블로그를 모니터링 하셔서 분석하셔가지고 최대한 그런 식으로 끌려오게 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블로그 만드시고 그리고 경험 사례를 서로 나눌 수 있게 그거를 경험 사례를 나눌 수 있게 하는데 그들한테 맛보기나 자세히 설명해주는 카페 같은 거 생성하시고 카페는 만들어 놓기 끈끈할까요? 요즘은 오픈톡방이 오픈톡방 좋다. 네, 왜냐면 카페는 어쨌든 간에 글을 쓰고 나서 기다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픈톡방은 내가 아니어도 뭐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인사이트를 줄 수 있으니까. 두뇌에서 버릴 수 없는 꼰대 기질이 있어갖고 제가 오픈톡방. 오픈톡방 좋네요. 그렇게 하고 영상에서는 채널을 따로 팔지 안 팔지는 고민 좀 해보자. 왜 그러냐면 일이 나눠지면 지금 이쪽 채널은 바쁜 건 아니네, 그렇죠? 요즘 잘 안 올리고 있으니까. 채널 벌써 근데 파긴 팠어요. 봤어요?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파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거 진지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미드폰보다 쇼츠로 가보세요. 선생님들이 자기가 진지하게 하기 때문에 긴 거 안 봐요. 가르치는 튜토리얼을 쇼츠로? 네. 다 끊어서. 얘가 주제가 딱 떴을 때 대중이 안 보게 만드는 거라 얘도 검색처럼 들어오거나 아니면 선생님 알고리즘이 어디서 추천해 줄 거냐면 이 사람 교사인 것 같아. 이 사람 이런 것 같아요. 그 연령대 그러고 행동 패턴 보고 추천할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뜰 가능성이 높은데 처음엔 올리면 뭐 100조회, 70조회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좁혀가는 거잖아요. 쇼츠로 다 잘라서 이내 전술로. 그래서 미드폼 하나 한 20분짜리 나올 거를 쇼츠 한 20개로 그냥 미드폼도 올려놓고 관심 있으면 와서 볼 테니까 토막을 다 내는데 얘를 요약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리스닝 수준이 낼 거 아니잖아요. 앞에서 1분 동안 하나 자르고 1분 1초부터 2분까지 자르고 계속 올리세요. 그리고 거기 시작하는 제목만 위에다 제목으로 다세요. 그럼 계속 연결돼서 뜰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계속 보는데 왜 쇼츠가 좋을 거 같냐면 쇼츠 봤는데 우리 엄마가 되게 피곤해 교사인데 아니 내가 집사람한테 피곤하니까 내가 돈 벌게 샤워라는 말은 못하는 남편이야. 왜? 이 사람 그만두면 내가 힘드니까 말은 안 하는데 3만 원만 내면 집사람이 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내가 미안한데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 공유를 할 거라. 애들도 공유할 거고 부모님도 공유할 거고 친정엄마도 공유할 거고 시어머니는 공유 안 하겠지.
공유 점수가 많을수록 노출량이 되게 올라가잖아요. 쇼츠로 중국인들 옛날에 145태 때 내려온 것처럼 그냥 계속 그냥 강의는 안 봐도 돼. 이건 조회수 연락와도 돼. 계속하면 유튜브가 노력이 기특해서 진짜?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계속 알고리즘으로 시도해볼 거란 말이야. 처음엔 안 맞겠네. 근데 결국에는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어떤 영상을 찾아주거든. 그때부터 그 사람이 AN의 점수가 아까 말한 이탈률이 없이 80% 됐다 그러면 나머지 쇼츠까지 이거구나 이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사람들한테 기존에 쌓아오는 영상들을 이어서 내 이름은 또 내 거 나가고 그때 내 랭크로 들어오거든. 저는 많이 볼 만한 쇼츠를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진짜 알았어요. 쇼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 만드는 사람은 20분짜리 영상을 그 중에서 핵심 내용을 다 한번 말씀드렸죠. 모아서 이거를 1분으로 요 내용에서 핵심을 전해주거든요. 나는 요약했는데 보는 사람은 안 이어져요. 왜? 1분 동안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1분 동안 20분 분량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거든. 이 사람들이 왜 끝까지 봐야 돼? 그러니까 도입 부분의 한 말만 그래서 저는 30초짜리를 만들 거면 2분이나 내용 미드폼에서 2분이나 3분 안에 내가 얘한테 전달할 게 있으면 걔를 딱 그 원본에서 잘라낸 다음에 걔 갖고 1분이나 30초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 그러면 20분짜리를 만들면 아무리 영상을 잘 편집해도 끊어지거든요. 스토리를 다 담아주려고 20분짜리를 30초나 1분은 어떻게 담아줘? 이해를 어떻게 시켜? 그리고 이해시키려는 순간 진지한 게 돼버리니까 안 되니까 그냥 영상이 3분짜리는 이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스토리가 어떻게 됐고 재밌고 재미없고 얘는 31분으로 잘라도 이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가게 돼. 시나리오 작성 잘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고 더 만들고 더 만들고 그래서 그냥 편집 오래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영상 무식하게 자르세요. 이렇게 못 자르듯이. 그래서 너무 앞뒤가 이상하면 걔를 1분씩 자르는 데를 30초 단위로 뿌려버리세요. 그런 되지. 그리고 시작하는 말 무슨 제목을 짓지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우연히 잘랐더니 이 영상이 이 말로 시작해 제목으로 다 하세요. 그게 제가 지금 쇼츠 거기 설명했던 거잖아요. 제목과 얘는 최대한 유사 설명이 있어야지 내가 시청각이니까 내가 읽는 동안 나도 지금 속으로 읽고 있는데 그게 들려주면 눈이 더 집중이 간다. 그래서 눈으로 이 글을 제목줄을 읽는 순간 2초는 넘어간다. 이탈률을 없애주나. 저도 그게 되게 고민이었고 저도 한 번 영상하면 편집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서 지금도 하다가 만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안 올라가는데 그 평범한 사업가님은 되게 빠르게 업로드 하시거든요. 그래서 와 저렇게 빠르게 업로드 나도 하고 싶은데 저는 맨날 아이디어만 엄청 생겼다가 편집하다가 다 사그러들고 또 새로운 거 생겼다가 편집하다가 지치고 맨날 이 패턴이었는데 그렇죠. 미드분 만드시니까 네. 지금도 쇼츠 올리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우리 구독자들께 한번 은혜를 베풀겠다고 뭘 하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미드폰 하나 만드세요. 여유로울 때. 아니면 진짜 재미가 웃긴데 쇼츠를 한 달 동안 10개 올리시고요. 걔를 묶어서 미드폼으로 올리세요. 됐잖아요. 그러면 쇼츠를 10개 만들 때 내가 시나리오가 1, 2, 3, 4, 5, 6, 7, 8, 90 내가 하나 던질 주제에서 쇼츠를 무자르듯이 자른 애를 뿌리고 합치면 영상이 되게. 그럼 미드폼도 한 달에 하나 올라가고 쇼츠는 10개 올라갈 거예요. 신박하죠. 해볼게요. 그렇잖아요. 왜? 미드폼에서는 그 영상을 한번 촬영한 다음에 세 타임으로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풀타임을 또 올릴 거. 풀 버전이 처음엔 작은 버전으로 맛보게 했는데 이 세 개를 다 본 사람이 풀 버전을 본 게 아니라 이 세 개 중에 그러니까 패널을 모셔서 세트막으로 자른 이유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보고 다음에 봐야지 보고 그게 추천이 떴을 때 못 본 사람들이 어느 날 풀 버전에 나오면 그때 봤던 건데 다 못 봤는데 있네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16분이 대부분 넘어가요. 1시간짜리는. 왜 한번 봤던 사람한테 모르는 내용을 궁금하게 하니까 그게 애드센스 비용이 제일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쇼츠 만든 다음에 쇼츠랑 내가 미드폼 왜 같이 해? 쇼츠 만들 때 전략적으로 나는 이 내용을 설명할 때 미드폼 만드는 기획을 하신 다음에 기획은 그렇게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쫙 내용을 만드시고 미드폼을 올릴 게 아니라 쇼츠를 10번에 넣어서 올려놓고 어느 날 딱 한 번에 볼 수 있게 편하게 해줄게. 쇼츠 구독자하고 이쪽 구독자는 틀리니까 채널 추천이 틀리거든.
얘를 묶어서 미드필드에 올려요. 그럼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때 쇼츠에서 점수 제일 안 좋았던 건 거기서 빼버려. 그럼 이탈률도 없고 시청자 속시간 길어지겠지. 아 재밌다 오늘 얘기. 또 다른 얘기. TV는 네, 거기다 뭐 또 있으세요? 그 사업 계획 잡으실 때 네. 잡아보시고 그거는 그런 그림으로 얘기해서 나중에 뭐 톡이나 이런 거를 좀 대화해서 좀 다루면 되고 혹시 준비하신 내용 있어요? 질문 추가로? 없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 됐어요. 네. 오늘 아주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와, 네 감사합니다. 왼손으로도 뵙고 자주 봬요. 그 오신 보람이 있으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술술 나오시는지. 수술 나온다고? 네. 뭐, 그렇게 고민 많이 하고 산 사람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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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해져요 우리.